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없었던 시장은 아닌데 이만치의 변동성이 이제는 얌전해 보인다는 건 벌써 우리는 급등락에 적응이 됐다는 걸까요? 화요일장, 코스피는 9,000포인트를 향해 순항하는 장면,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되는 장면, 오늘의 한 장면입니다. 포인트 3개로도 오늘장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일본 금리 인상 결정에도 안도 랠리 펼쳐지는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소식에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오늘 외인기관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바스켓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BOJ 회의에선 단기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기존 0.75%에서 1%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정책 금리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진작에 이 같은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었죠. 고로 시장은 무난하게 이 뉴스를 소화했고 오늘 수급에 따라 순환매 현상에 따라 종목들의 희비는 엇갈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하루인데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죠? 그동안 급등했던 반도체 소부장 쪽 빠지고 그 빠진 수급, 종전 소식의 방산주, 건설주, 재건주, 증권주로 또 미국발 이슈의 풍력주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방산주, 건설, 증권, 풍력주 오늘 나오고 있는 상승은 일시적인 상승일까요? 아니면 추세 전환의 서막일까요? 잠시 후 그 해답 알려드립니다. 포인트 2. 종전 합의에 돌아온 외국인에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거래소 매수 움직임. FOMC 회의만 무난하게 잘 넘어간다면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 발걸음 기대해 봄직한 걸까요? 스페이스X IPO가 마무리된 데다 미국 이란 종전에 따라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매크로 불확실성. 유가 하락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주고 달러 강세 완화가 이어진다면 원화 가치는 얼마나 더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달러 인덱스가 안정됐음에도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던 원화 가치가 이번 주 FOMC 회의 그리고 미국 소비 지표를 보고 어느 정도 반응해 줄지 또 여기에 연동되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 완전히 매수로 전환을 해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포인트 3. 삼성전자가 현대차 그룹이 소유한 미국 로봇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AI를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차세대 AI 경쟁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면서 이 삼성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진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락, 현대차도 오늘은 하락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움직임.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주를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모색해보면 현명할지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8,540포인트에서 스타트를 끊었던 지수는요. 상승 탄력을 호기롭게 보여주기도 했던 오전 9시 구간이었습니다. 이내 변동성이 컸던 모습, 바로 오전 10시 구간 접어들자마자 보합권까지 내려왔던 지수는 이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고점은 오후 12시 구간에서 확인이 됐네요. 8,753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 여전히 상승폭은 소폭 축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1% 이상의 1.7%대 상승 탄력을 마감 구간에서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오르고 있지만 오늘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돋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주인공은 방산주가 되겠죠. 중동 지역 방공망 구축 기대 속에 오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 자랑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수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건설주들 진작에 지난주부터 좀 심상치 않은 수급이 유입됐는데 주가는 3거래일 연속 건설주가 오르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수는요 8,7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8,701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수급 공백이 여실히 느껴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대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순환매가 돌자 지수는 1.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D&D 파마텍을 필두로 일부 바이오 종목이 고개를 들고는 있지만 지수를 돌려 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오늘 로봇 쪽도 조용한 모습,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좀 수급이 뭉쳐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모습 오늘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1,018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개장 이후에는 상승 시도도 나왔지만 1040포인트까지 확인했지만 이내 힘이 빠지면서 내내 하락권역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지수. 그래도 D&D 파마텍, 리가켄바이오를 비롯한 일부 바이오주의 반등, 과연 하반기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일지 지금 금리 슈퍼위크 속에서 나오고 있는 바이오주 일부의 반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잠시 후에 고민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도 거래소에서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마감 직전 1조 원 이상에 넘는 매수 오랜만인데요. 현재 시각 1조 1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외치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매수에 동참해주면서 6,633억 원 사자세를 보여줍니다. 반등장에서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1조 7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 기관 모두 팔면서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기록,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마찬가지로 1조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코스피 대형주의 순환매가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코스닥은 소외되어 있는 양상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시장을 좀 마주하게 될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코스닥 중심의 투자 전략 재편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로 출발합니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정리해봅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MD 컨설팅 최수창 대표,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현황부터 점검을 해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모아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4만 원 선에서 움직임 가져갑니다. 1.3% 상승. 상승 탄력이 더 돋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 현재 시각 237만 원 선 지나가면서 3.5%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가 5.8% 급등하면서 어제 장에서는 또 삼성그룹주의 약진이 돋보였는데 오늘은 SK지주사 쪽의 약진이 돋보이면서 SK스퀘어가 지금 150만 원 선을 또 이제 목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소폭 하락, 그리고 삼성생명은 이와 반대로 1.5%대 상승,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오늘 2차 전지 쪽 쉬어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1.5% 하락, 기아는 1.5% 상승하면서 참 기아의 움직임도 특이합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오를 때는 기아가 소외되어 있고 현대차가 빠질 때 또 기아는 상승하고 있어서 이 같은 부분도 특징적인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도 쉬어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주당 203만 8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모아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건설주, 방산주가 좀 대표적인 섹터가 되겠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20% 가까이 급등. 대우건설이 오늘 건설주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죠. 18% 급등. 화신이 상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CS윈드도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풍력주들의 약진도 돋보입니다. SK 이터닉스도 16% 급등, SK 오션플랜트 함께 26% 넘게 동반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후성이 13% 급락, 화신이 상한가를 가는데 한온시스템은 8.9% 하락, 솔루스 첨단 소재가 9.6%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성 ENG, 티웨이홀딩스, 사마알미늄이 하락률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에서의 질문,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를 향해 보겠습니다. 미국, 이란이 종전이 한국 방산산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국내 방산주들은 종전 이후 본격화될 중동 수출 파이프라인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속에 이 추가 수주 확대 가능성까지 전망되면서 이제 방산주들 일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최수정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가 10,000포인트로 가는 여정 속에서 반도체와 방산주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함께 동력이 되어줄지 아니면 오늘 방산주의 반등은 일시적인 순환매일지 좀 궁금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산주는 2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시장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봐요. 사실상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도주 섹터로 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방산주입니다. 전력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산주도 그렇고 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도 상승해왔거든요. 이 주도 상승의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거의 임박하고 있는데 오늘 워낙에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거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심리를 분명히 갖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라인메탈하고 독일의 라인메탈하고 LIG하고 협력해서 나토 동맹의 향후의 무기체계 방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회 요인 이게 나온 거죠. 뭔가 수주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그 뉴스를 이제 파악 못했을 때는 이게 중동에 대한 수혜일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니 어쩌면 캐나다 잠수함 때문에 이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장중에 확인해 보면 결국 라인메탈하고 협력인데, 이 부분은 정말 향후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관건은 그거 같아요. 이런 이슈에 빠르게 반등해 주는 게 요즘 시장입니다. 젠스나 온다고 막 움직여요. 뉴스 하나 뜨면 움직여요. 이렇게 대형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결정적으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하는 시점에서 신고가 행진을 방산주 내준다면 10,000포인트 견인하는 거 맞지만, 지금 흐름에서는 일부 에너지 넥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수급 형태에서 신고가를 낼 수도 있으나, 다른 종목들은 사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유튜브라든가 TV 방송 나올 때마다 방산주는요 고점 찍고 추세적으로 좀 기술적인 흐름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반등 시 비중 축소나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스탠스를 바꿀 거냐 전략을 했을 때, 저는 그 스탠스를 오늘 하루의 그 상승의 반등으로 바꾸는 거는 좀 빠를 것 같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본다면 그럼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상승의 파동이 좀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볼 수는 있으나, 이것이 단호하게 오늘부터 스타트입니다, 갑니다 이런 얘기하기에는 저도 오늘 하루만 갖고 판단이 좀 어렵다. 최소한 저도 이번 주 주중 흐름까지는 방산주를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중동 이란의 종식 선언에 있어서 더 큰 수혜가 될지 여부를 모멘텀적으로 받을지는 조금 주 후반까지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지금 차트를 보니까 7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일단 오늘 나온 뉴스는 LIG 개별 좀 호재 뉴스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의 방산주 흐름을 결정을 하고 방산주도 함께 반도체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황 모아서 점검해보죠. 알테오젠이 0.85% 상승하면서 주당 35만 원 선 이제 회복을 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조용히 쉬어갑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고 HLB가 4.7%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 낙폭이 무섭게 나옵니다. 그동안 급등했던 것은 사실인데 또 이렇게 낙폭이 무섭게 나오다 보니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번 모색을 잠시 후에 해보죠. 원익 IPS 10% 급락,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7%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소폭 내림세, 주성 엔지니어링은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1위는 HPSP로 주가는 20% 넘게 급락, 그동안의 급등을 뒤로하고 차익 매물 출에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2위, 대한광통신이 3위, 코스모 로보틱스가 4위로 2% 가까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원익 IPS, 서진시스템, 제주반도체, 테크윙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질문은 풍력주를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 발표했던 신규 풍력 발전 개발 금지 행정명령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고로 미국 풍력 시장 정상화 기대감이 커진 모습인데요. 오늘 일제히 코스피에 상장된 풍력주들, 코스닥에 상장된 풍력주들 함께 동반 급등 형상 보이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소부장의 수급 공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매성으로 올라오는 건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슈인 건지 궁금하네요, 송 차장님. 일단은 연속적으로 가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결국 자진 철회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건데, 그것이 1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무효화에 대한 부분은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법안에 행정명령에 관련돼서 이 규제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심사 지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레이더 관련돼서도 간섭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풍력을 더
개발하는 것을 조금 더 멈춰야 된다. 그런 약간 지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것이 계속 구조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달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게 될 텐데 결국 이 풍력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될 텐데 그 관련돼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 부분 많은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역시나 조금의 불확실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거래량과 그리고 요 근래의 수급적인 부분의 쏠림에 의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이 한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격도가 다시 한번 더 줄어들게 되면은 국내에 있어서 이제 모멘텀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또 필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녹색 에너지 대전환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발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이 해상풍력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돈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런 변동성이 줄어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력주의 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감 전 오늘 장 특징 섹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건설주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이란 종전에 따라서 건설주들이 국내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실체가 좀 있는 거, 뭐 기대감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기업이 가서 뭐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근데 지금 아직 뭐 수주를 따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막 올라도 되는 건지 실체가 있는 쪽에 우리는 베팅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주가 지금 당장 실체를 찾는다라는 것 자체는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MOU 지금 사인하는 과정인데 네. 당장 수주 발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란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피해를 본 시설들, 이란뿐이 아니라 중동 지역들 재건해야 되죠. 이제 그 부서진 거니까 냅둬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시설들을 복구를 해야 되는 과정이면 이것이 금액적으로 시장 조사기에 따르면 뭐 400조나 600조는 얘기 나옵니다. 그 금액은 뭐 전망치고 추정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건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 파괴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발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발주를 중동에 가장 먼저 누가 달려가겠습니까? 우리나라 건설사잖아요. 경험도 많고 시공 능력도 뛰어나고 중동에서 평가받은 우호적인 것도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주가에 선반영되는 기대감 갖고 있는 거 저는 당연하지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주들이 중동만 볼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원전부터 해서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 데이터 센터 것들,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해외 수주가 과거 좋았을 때가 400억 달러가 넘을 때였는데 사실 원전 쪽에 현대건설 빼면 해외 수주 모멘텀이 아주 살아난 게 아닌데 이제는 해외 수주 모멘텀에서 이것저것 북미부터 시작해서 중동까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재건으로 나온다면 건설주들에게는 이 호재가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실체적으로 지금 수주한 게 없잖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가는 늘 선행하거나 또는 그것에서 기대감을 갖고 먼저 움직이는 성향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뭐냐면 건설 산업에 대한 해외 수주 모멘텀이 우려되는 것보다 기대감이 워낙 큰데 거시적인 환경, 금리가 올려서 금리 정책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환경이 바뀌면서 증시에 좀 디스카운트 되는 영향, 변동성이 커지는 영향, 그러면 건설주도 아무리 수주 좋은 소식이 나와도 단독적으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쓰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호재 이슈들이 많은데 거시적인 금리 환경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실체는 없는데 건설주들이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올 때 대장주인 에너지가 쏠리는 대우건설이 계속해서 대장주가 될까요? 저는 대우건설, 삼성, E&E, 그다음에 GS건설, 요 빅3, 현대건설은 이번 구간에서는 탄력이 좀 다르게 보이고요. 떨어질 수 예, 있다. 이 빅3 세 개는 대장 역할로 계속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소형주 건설주를 건드리지 말자. 그냥 빅3만 갖고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쪽도 대형주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자라고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증권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9,000피를 향해 가는 우리 증시, 10,000포인트도 뭐 지금 외사에서 나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포트를 보면 금방이라도 갈 것 같은 움직임이거든요. 그렇다면 증권주에 대해서도 뭐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증권주는 관심 있으면 ETF 담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한 종목 선별해서 담는 게 더 유리해요? 뭐 아무래도 편의성을 보게 되면 ETF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봤을 때는 결국은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곧 10,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상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의 포인트가 리테일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 역시나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신용 이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반해서 비례적으로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때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에 대한 쏠림 자체가 반도체 이 종목군들에서 계속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을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수급적으로 조금 후순위에 밀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실적에 대한 시즌이 다시 한 번 더 7월이 넘어서게 되고 오게 됐을 때에는 충분히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어떤 종목군들로 더욱더 편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들은 삼성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키움증권이라 이런 리테일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증권은 대형주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의성은 또 증권 ETF가 유효하지만 그래도 좀 증권주 안에서도 사이즈가 큰 종목 역시나 또 건설주랑 이 부분 결을 같이 하네요. 대형주의 중심으로 지금 우리 지수 9,0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3시 22분 39초 구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BOJ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방산주, 건설주의 힘으로 2.6%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수급 공백 현상이 나타나니 지금 1.39%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로 질문, 반도체 소부장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너무 많아요. 오늘 낙폭이 뭐 하락을 해도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유진테크, 테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상승 전환했는데 5일선 이탈했고요. HPSP 급락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반도체 소부장은 아마도 제가 이제 이 질문이 들어오기를 사실 기다렸어요. 진짜요? 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날 방송에 나왔을 텐데 지난주에 네. 전 반도체 순환매를 안 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셌단 말이에요. 네. 그 사과 말씀을 드리긴 해야 돼요. 반도체 소부장이 사과도 이렇게 깔끔하게 네. 하시는 게 전 좋아요. 네. 아니 저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50% 이상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VM이라든가 테스나 PSK. 그래서 사실 어떤 얘기냐면 6월 4일 날에 양봉으로 치고 나왔을 때 그 양봉의 시가만 지지하고서 음량으로 기술적으로 음량 돌면 그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은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게 세게 돌 거냐라고 했는데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흔들리잖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뭐라고 했냐면 개인 유튜브에서 매도하는 게 좋다. 네. 챙기는 게. 네. 근데 어느 정도 물량을 지금 이제 챙기게? 흘러내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매수 시점이잖아요. 이거 저도 사실 고민인데 한미반도체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슈는 그래요. 평택 피보공장 피포하고 네. SKS 청주공장 여기서 하반기 설비 투자가 준공이 빠른 시점이 되니까 거기 장비가 많이 납입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었던 건 맞는데
제가 했던 소재는 신고가 못 넘고 빠졌던 거에 하프 반등으로만 나오는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지수가 신고가 나간다면 코스닥은 신고가 못 나간다.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코스닥 쪽에서 치고 나가니까 반도체가 더 가기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기는 코스피 지수는 한 번 더 넘을 수 있다는 가능을 열어놓은 다음에 걔네들은 고점 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이 있어서 목표가를 갖고 지금 의심 없이 강력하게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 기준점이 깨지면 의심을 가지면서 언제든지 빠져나오는 전략. 그럼 지금처럼 눌리는 것에서는 기술적으로 매수는 해볼 수 있다. 단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기준이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6월 달에 자기 저점을 깨는 주식이 나온다면 소부장이 그러면 소부장의 추세적인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는 거에 있어서는 도망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부터 좀 빠졌던 거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고 눌리면서 다시 재반등 나오는 지그재그 박스 형성 이 정도의 가능성을 주중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제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이라면 접근을 해야지 이번 장은 반도체 대형주 주도주 장세가 저희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다시 한번 대형주에 대한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선 로봇주로 향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일부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면 확실해지겠지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반응을 하면서 7% 넘게 급락. 근데 현대차도 또 빠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 대형 로봇주를 진단하기 전에 로봇주를 필두로 이렇게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점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주들이 사실 모멘텀이 살짝 많이 약화되고 있고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로봇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섹터의 심리가 좋았다라면 충분히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게 될 텐데 지금은 투자 심리가 많은 부분 이제 훼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급 역시나 지금 로봇보다는 기타 다른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다 악재로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조금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이런 로봇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 조금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감이 결국은 오늘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더욱더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 사업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시너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대 피지컬 AI가 결국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시차를 두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바이오주 일부가 반등을 했습니다. D&D 파마텍을 필두로 일부 바이오주가 반등을 했는데 다음 주면 바이오 USA 시작하거든요. 바이오가 살아야 사실 코스닥도 살아나는 겁니다. 바이오주의 반등은 언제가 될까요? 이 바이오 살아나야죠. 코스닥이 사는데 이 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 수출도 나름대로 괜찮게 나오는 호재 소식도 있습니다만 투심이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에 코스닥의 승강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가 발표되고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나온 이후에 어떤 심리가 변화될 어떤 모멘텀이 전환점이 생기지 않을까? 7월 1일이 또 코스닥 네, 출범 네. 30주년이니까 그것에 그런 맞춰서 시점에서 나오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거 한번 포커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바이오는 일단 이 기업이 지금 오늘 D&D 파마텍 신약에 대한 기술 얘기도 나오고 신약 성공 개별적으로 신약 기술이나 개발의 소식 뭐 또 아니면 어제 나왔듯이 뭐 탈모처럼 뭔가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강력한 기술 이야기라든가 정책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계속해서 바이오는 저조한 흐름에서 어떤 저인망으로 바닥에서 살짝 돌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반등의 시도만 있을 뿐이지 추세를 견인하는 주도군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제 리아켐발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사실 이탈돼서 반등해서 무게감이 크진 않다. 이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종전 합의에 한 발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증시 상승의 탄력을 받아갑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의 전자서명을 완료했다고 하죠. 간밤 미증시도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수를 택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화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상승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건설입니다. 이제는 정말 종전이다라는 시장의 인식 강해져서일까요? 건설주 주가에 볕이 들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종전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등락폭이 컸었죠. 오늘은 섹터 전반의 주가 들썩였는데요. 대신증권은 건설주에 대해서 삽들 준비가 끝났다라는 리포트를 냈고요. 글로벌 원전 그리고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건설주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재건은 국내 건설사에 유리한 기회라고 봤고요. 높은 수주 경쟁력 그리고 중동 설계 경험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신한투자증권은요, 중동 재건의 변수로 업체별 가용 인력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DLENC와 GS건설의 수주를 기대하면서 선호주로도 제시했네요. 온기를 받아간 건설주 전반의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이 가장 큰 폭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글로벌 원전에 대한 기대 받아가고 있고요. 또 DLENC 수주가 기대되고 있죠. 13.1% 상승, 또 GS건설과 현대건설도 일제히 강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들썩인 섹터 방산입니다. 방산주도 간만에 상승 섹터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과연 방산주에게 종전이 호재일까 하는 궁금증 들기도 하셨죠. DS투자증권은요, 종전이 오히려 방위산업의 기회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수주가 재개될 거란 전망인 거죠. 중동향 수출 파이프라인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나 천공트는요, 다수 중동 국가에 추가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페트리엇 등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공2에 대한 수요가 강해질 거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 LIG 디펜스는 개별 호재도 있었죠. 라인메탈이라는 방산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장 두 자릿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방산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강했네요. 18.5% 상승, 또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9%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화 시스템 6.9% 오르면서 방산주 전반이 들썩이는 오늘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섹터는요, 장 초반보다 오후장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풍력 관련 호재가 전해졌죠. 미국 행정부가 풍력 규제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 소송을 자진해서 취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풍력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요. 법원이 이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고요. 규제는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 풍력 개발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죠. 또 국내 정책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KDI 보고서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중동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 골자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을 키우려면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국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도 태양광에 힘을 더했습니다. 중국 태양광에 추가 규제가 시행될 거라면서 국내 태양광주가 부각받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차례로 주가 살펴보시죠. 네, 먼저 풍력 중에서는 CS윈드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CS 베어링도 정말 강했죠. 이렇게 20% 후반대에 일제히 상승률을 시현했는데요. SK 오션플랜트도 26.9% 상승했네요. 태양광주의 주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장에 강하게 올라온 태양광주
주가 보시면요. 대명에너지 16% 넘게 올랐습니다. 또 SK이터넥스도 14%의 강한 상승폭을 펴냈네요. 다음은 양지수 마감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이 엇갈렸죠. 먼저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요. 네, 이렇게 장중 한때 8,753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후장까지 큰 폭의 상승을 시현하면서 2.11% 상승 8,726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개장 때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장 초반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장중에는 상승폭 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을 만회하지 못했고요. 1,015선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48% 하락 1,018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도 코스피 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은 물량을 팔아냈습니다. 종전에 가까이 가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코스피, 반도체 투톱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갑니다.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이어지는 분석도 함께해 주시죠. 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율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다시 1,51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움직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환율은 1,513원에 출발한 이후 좁은 폭 등락에 그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수급상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한 달러 매도 물량이 우위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도 코스피 시장에서 순 매수를 이어가면서 이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환율은 1,511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510원대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환율 하단에서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뒷받침해 주면서 환율의 하락을 방어해 줬고, 여기에 오늘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 관련 이벤트를 소화한 시장이 다시 엔화 약세로 반응하면서 이를 쫓아서 환율의 낙폭도 제한되었습니다. 3시 30분께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한 내용이 나올 경우 이 내용에 반응해 환율이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이만율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